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등 지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위안화 절상까지 지금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안도감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자산 가격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예, 국제 유가 시장 WTI와 브렌트 유가 한 1%에서 1.8% 정도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네. 시장이 바닥을 좀 탈출을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불에 안착이 되면서 전일 이제 26불을 이제 벗어나고 또 여기에서 다시 또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이 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공조 분위기라든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스탠스들 자체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런 의지들은 원래 강했었고요. 유가가 넘어지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유가가 다시 올라오자마자 이러한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좀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어떤 강력했던 이런 조정 정책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또 훈풍을 불어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위안화 절상 조정에 대해서 그 배경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휴에도 한 번 더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위안화 절상 흐름은 상당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유가를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위안화의 절하 문제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지난해 8월 그리고 지난해에도 연말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을 많이 끌어내렸었는데 위안화 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0.3% 정도를 조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크게 절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ETF, 중국 ETF 같은 경우는 먼저 선조정이 한 5% 이상 이루어졌었어요. 맞아요. 지수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한 5% 정도 이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선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9시에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또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시장들이 다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게 좀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돌려놨었는데 한 마이너스 한 2.6%로 시작을 하더니 상해 증시 이 분봉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우상향을 하는 패턴들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홍콩 증시도 똑같이 한 5% 정도 올랐었고요. 어쨌든 인민은행이 공격적으로 장 시작 전에 조금 약간 노련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말간에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되고 한 하루 정도 희석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받는 이런 반응 자체가 핫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자 장 시작 전에 그 당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상하는 조치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이제 중국의 이제 차이신 매거진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을 자본 유출은 제한적이다 추가적으로 위안화 앞으로 절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이끌고 이런 것들이 이머징의 안정화를 좀 이끌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유럽 시장에도
어제 뭐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뭐 미국이 휴장이었었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의 좀 이런 안정적인 레벨들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9 레벨에서 이제 29점 뭐 이제 뒤쪽에 있는 뭐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 분위기가 지속이 됐다. 뭐 이 안에서 또 드라기 총재가 우리가 3월에 통화 정책 뭐 공격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비둘기적인 뭐 발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 포지션에 있었던 엔달러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엔화 자체도 상당히 좀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한테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너무 이 폭과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엔화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금 가격이 약간 좀 조정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증시가 다시 안정화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금 가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원자재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틀 연속 좀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가도 뭐 당분간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세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이제 지속성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제 기술적인 반등 하루로 인해서 모든 우려들이 불식이 되고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어제를 빼고 이전에 있었던 시장의 하락이 우리가 감당을 할 만한 수준의 하락이고 이게 진짜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굉장히 급격한 하락이 어제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됐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점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더 빠질 부분도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약간의 주문을 드린 부분들이 바닥을 탈출하는 자산들 좀 상승폭이 좀 과대하게 오버슈팅하는 국면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자산들은 그냥 좀 현금화를 좀 시켜보는 것들도 좋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율이 조금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리스크 트리거는 WTI가 26불 이하로 다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위안화 같은 경우 6.5위안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뭐 7위안까지 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리스크가 다시 또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WTI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불안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측면이죠. 네, 그래요. 하지만 지금 반등세가 계속해서 뭐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물음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일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변수는 역시나 유가와 함께 위안화 약세 추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두 가지 부분 오늘 장에서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일본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가짜 일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까지 뒀는데도 이게 시장은 일본의 뜻대로 좀 움직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GDP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이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글쎄요, 이게 마이너스세로 지금 계속해서 좀 돌아서고 있는 일본의 지금 경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중국보다도 이제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악재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펼치고 나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푸시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대표 기업들이 일부분 뭐 근로소득 자체를 조금 높여주기는 했습니다. 임금 자체를 높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를 주축으로 잡고 있는 소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체적으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해서 최근 한 1년 동안은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엔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나왔던 GDP 발표를 보게 되면 기존에 가져갔던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컨센서스에 대해서 물음표를 분명히 던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0.4%가 줄어드는, 연간으로는 1.4%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본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만약에 이번 1분기까지 채워가지고 연간으로 이제 플러스를 내려면은 뭐 2% 넘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왔던 성장세를 이 마이너스 성장을 본다고 한다면 플러스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됐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의구심은 커져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해 1분기가 3.9%였고요. 2분기가 최정치가 1.2% 마이너스권, 그리고 3분기는 1% 증가였고요. 4분기가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마이너스 1.4%로 집계가 된 거죠. 자, 앞으로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상당히 또 우려 깊게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시장이 일단 11%를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80조 엔에 따른 이제 채권 매입,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실효성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0.8%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이제 GDP 대비해서 한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GDP 감소의 주 요인이 되었었다. 실질 임금 증가율, 1인 실질 임금 증가율이 0%밖에 되지 않는다. 뭐 몇 개의 기업들의 임금 증가, 임금 상승이 그냥 몇 개만 있었던 거의 뭐 쇼에 가까운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 경제에 대한 의문감이 분명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계속 뭐 엔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같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엔화가 강세로 돌면서 엔화 매출이 강세가 되면서 좀 이런 수혜 기업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막연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경제에 대한, 그리고 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 자체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일본,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 지수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익의 일정 배수에 나타나는 멀티플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수준에 정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GDP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일본 증시가 11%가 급하게 빠진 것이 우연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체력들이 약해질 만한 이런 GDP 성장률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우하향 패턴을 가져가면서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경제 GDP 성장률보다 훨씬 못하는 GDP 성장률이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증시 레벨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증권 시장, 자산 시장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페이크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느 정도 상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어제를 제외하고 나서 그 이전에 나타났던 자산 가격들의 흐름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 바닥권을 탈출하는 자산들이 나오게 되면 일부 현금을 가져가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 분기 정도만 좀 부진했던 것 뿐이다. 사실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이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 리스크도 좀 있지만
또 바닥권에서도 분명히 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우리가 시장을 운용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추이 앞으로도 꾸준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본 GDP 흐름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엔고가 다시금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엔화 추이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온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